배웠던 거 한번 복습을 해볼까? 어제 별거 안 배웠어, 사실. 왜 이거 가지고 1시간 넘게 수업했나 싶을 정도로 쉬운 걸 했는데. 자, 일단 집합이 있습니다. 집합이 있고, 여기에 함수를 줄 거야, 함수. 어떤 함수냐면, 이 G 두 개의 G의 원소를 받아서 G의 원소를 뱉는 이런 함수를 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했지? 집합치가 있을 때 G 두 개의 원소를 받아서 G의 원소를 뱉는 이런 함수 뭐라고 했죠? 연산 맞지? 연산 또 이항연산 맞죠? 연산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산은 결국엔 함수로 저희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성질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정의역의 원소 하나당 함수값 하나 였어야 됐고, 그리고 함수값이 전부 G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정의역의 원소 하나당 함수값이 하나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했지? 뭐라고 한다 했더라? 이 연산이 어떻게 된다? 잘 정의돼 있다. 잘 정의되어 있다. 라고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함수값이 다시 G에 포함돼야 된다. 포함된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했죠? 이 연산이 G에서 뭐 한다? 닫혀있다. 이 두 가지를 꼭 만족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연산이 주어지고 이 연산에 대해서 자, 임의의 A, B, C에 대해서 A, B랑 B, C에 이 연산의 우선순위가 없어. 이 연산의 우선순위가 없으면은 뭐라고 한다 했죠?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좋아요. 우선순위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선순위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왜 덧셈, 뺄셈 하고 곱셈, 나눗셈은 덧셈 먼저 하자 약간 이런 법칙이 있잖아. 항상 어떤 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똑같은 연산이란 뜻이야. 사실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는 똑같은,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에서 연산을 한다는 거예요. 같은 연산끼리 우열을 가리지 않는다. 누가 더 잘났네, 누가 더 못났네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적당한 원소가 존재해서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그냥 자기 자신을 뱉어주는, 그러니까 변화시키지 않는 이 원소를 뭐라 한다 했죠?
얘를 뭐라 한다 했더라? 항등원. 그 다음에 미미의 g에 대해서 적당한 x가 존재해서 bx, xg 요게 항등원이 되는 거. 아, 되돌려 놓는 거 있죠? 되돌려 놓는 친구. 얘를 뭐라고 한다 했더라? 여건 g의 여건이요. g의 여건. 여건은 원소마다 다른 걸 가질 수 있기 때문에 g의 여건이라 해줘야 되고, 이거를 기호로 g의 인버스라 쓴다 했죠? 그래서 이걸 다 만족하는 집합치에 요 연산이 있는 요 구조를 뭐라고 한다? 집합치에 연산이 주어진 구조를 뭐라고 한다? 분이라고 한다. 분이라고 한다. 요런 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SN도 합성에 대해서 군이고, 그 다음에 GN도 이제 합동 덧셈 연산에 대해서 군이고, 그 다음에 GN 사도 곱셈에 대해서 군이고, 그 다음에 GL도 행렬 곱셈에 대해서 군이고, 그리고 C 복소수 덧셈도 군이고, 복소수 0이 아닌 복소수도 곱셈에 대해서 군이고, 그 다음에 n차 정사각 행렬 또 행렬 덧셈에 대해서 군이고, 이런 거 했었죠? 이런 거 했습니다. 자, 오늘은 군의 성질이랑 부분군이라는 걸 공부를 할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 군은 항등원이 있잖아, 항등원. 자, 군은 항등원이 있는데, 얘가 항등원이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유일해. 아벨군 맞네. 아벨군 아니구나. 아벨군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군이죠. 여기에 교환 법칙까지 성립하면 아벨군이죠. 그렇습니다. 자, 항등원이 있는데 이 항등원이 유일하다는 거. 그리고 또 지에 여건이 있는데 지의 여건은 유일하다는 거. 이거를 공부할 거예요. 자, 먼저 수학에서 유일하다는 거를 볼 때는 이걸 만족하는 게 두 개 있다고 해. 두 개 있다고 하고, 이게 같다고 결론을 내리면 유일한 게 증명이 됩니다. 만족하는 두 개를 임의로 가져와. 임의로 가져왔는데 왜 같아? 그러면 유일한 거였죠? 그래서 군이 있을 때 이랑 이 다시가 둘 다 항등원이라고 해요. 둘 다 항등원, 임의로 가져온 항등원이에요, 두 개 다. 근데 그러면은 항등원은 어쨌든 둘 다 지의 원소지? 근데 항등원의 정의에 따르면은 얘가 지의 원소잖아? 얘가 항등원이잖아? 그러면 항등원 정의를 써볼게. 항등원 정의를 쓰면 이 다시에 2를 연산을 한 거나 2에다가 2 다시를 연산한 거나 다 2 다시라는 거죠. 맞지?
이게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다시 2가 항등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시도 항등원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하면 또 2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치? 항등원 정의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야? 항등원 두 개를 가져왔더니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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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죠? 얘랑 같으니까 지금 항등원이 같은 거야. 임의로 가져왔는데 항등원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등원이 유일한 거야. 항등원이 유일하다. 그리고 이제 지의 여건도 구해보면 자, 지의 여건 지의 여건은 여건 마찬가지 여건이 두 개라고 놓고 두 개라 놓고 이게 같은 거를 보면 되거든요. 자, 일단 x가 이제 항쟁원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써질 수 있죠? 얘가 여건이요, 지금. 지 여건. 항쟁원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써질 수가 있고, 근데 또 여건의 정의에 의해서 항쟁원은 이렇게 써집니다. 근데 지다시도 지 여건이라 했잖아.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근데 이게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니까 앞을 묶을 수가 있어. 앞을 묶어주면 x가 지의 여건이었기 때문에 항정원이 됩니다. 요만큼이 항정원이 됩니다. 그러면 또 항정원의 정의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결과가. 그랬더니 지의 여건 x가 지의 여건 x 다시랑 같다는 결론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건도 유일한 거야. 여건도 유일하게 됩니다. 맞죠? 근데 여건이 유일하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G 인버스랑 G랑 이렇게 하면은 항등원이 되죠? 여건의 정의 때문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건이 유일하니까 이게 G 인버스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G 인버스의 여건이라는 거거든? 맞죠? 여건은 유일하니까 항상 G 인버스의 여건이 G라는 거야. 그래서 G 인버스의 인버스는 G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G 인버스는 G다. 자, 그리고 이제 GH의 인버스를 구해볼게요. GH의 여건이라는 거죠? 근데 GH의 여건이라는 거는 GH의 뭐를 연산을 해야 항등이 될까? 이걸 보면 되거든? 뭐를 곱해줘야 항등이 되지? 를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H 인버스, G 인버스가 되지 않을까? 그쵸? 결합법칙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항등원, 그러면 항등원이니까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항등원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건은 유일하니까 이렇게 찾은 게 곧 여건이 되는 거야. 그쵸? 찾은 게 곧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H 인버스, G 인버스 라고 쓸 수가 있어. 그래서 곱한 거의 요거는 이제 거꾸로 요건을 취해서 곱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어. 그거를 벗으려면 신발 벗고 양말 벗어야겠죠? 맞지? 양말 신고 신발 신는 거를 벗으려면 신발 벗고 양말 신어야겠지? 그래서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변한다는 거. 그래서 군의 기본 성질은 이렇게 됩니다. 지가 군이면은 지의 항쟁원은 항상 유일하고 항쟁원은 항상 하나야. 그리고 그 지의 여권은 항상 유일하다. 제 여권은 유일하다. 그리고 두 번째, 여권의 여권은 자기 자신이다. 여권의 여권 자기 자신이고 곱한 거의 여권은 순서를 바꿔서 그러니까 여권을 취해서 순서를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안 어렵죠? 역행량 똑같네, 그치? 안 어렵죠? 자, 그리고 그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성질인데 아주 중요한 성질인데 자, 우리가 A랑 B랑 같은 원소다? 그러면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똑같이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산이 지금 점이지만 이렇게 G 연산 A, G 연산 B 이렇게 하거나 또는 같은 연산을 해줘도 같다는 건데 근데 이 반대도 될까? 이것도 중요하죠? 아니 이거는 너무 당연하잖아. 너무 당연한데 이게 될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근데 일단 결론만 보기가 같은데 결론 보면 같은데 자 먼저 XY가 XG예요. XY가 XG면은 뭐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일단 Y가 우리가 원하는 건 Y는 G다를 보고 싶은 거잖아, 그치? Y는 G다를 보고 싶은 거예요. Y부터 시작을 해. Y부터 시작을 하면 이게 2Y지? 항등원 정의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게 여권의 정의 때문에 이렇게 써집니다. 이렇게 써지고 이게 괄호가 잘못됐네요. 이렇게 돼 있어야지. 이렇게 여권의 정의 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합법칙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근데 조건에서 XY가 XG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조건이에요, 이거는. 자, 그런데 또 결합법칙을 또 써주면은 이렇게 돼서 여건의 정의 때문에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Y가 G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성립을 해도
이렇게 성립을 해도 또 이렇게 성립을 해도 이쪽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식의 성질이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소가법칙이라고 합니다. 소가법칙. 소가법칙. 따라서가 아니죠. 이게 반대로. 반대로. 이제 이게 이쪽 방향인 거고 이게 이쪽 방향인 거죠. 반대로 요거면은 요거다. 여기까지 괜찮죠? 뭔 말할? g가 9이고 xy치에 대해서 xy는 x치이며 y는 치. 이렇게 소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항등식이 나오면은 여러분이 방금 말한 거 있죠? 양변의 여건을 곱한다. 여건을 연산을 해준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이거는 표기인데, 표기. 우리가 G를 이제 N번 이제 연산을 해. N번 연산을 해요. 이거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거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제일 직관적인 방법이 뭐야? N번 거듭해서 연산을 했다. N제곱, 그쵸? N제곱.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G 0제곱 있죠? 0제곱? 0제곱을 상대원으로 정의를 해요. 이건 정의야. G 0제곱은 상대원이다. 정의를 하고, 그리고 G의 인버스를 N번 곱한 거 있죠? G의 인버스를 N번 곱한 거. N번 연산한 거. 이거를 요렇게 했습니다. 덧셈이어도 똑같아요. 덧셈이어도 이렇게 쓰는데, 덧셈이어도 이렇게 쓰는 거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점 모양이든 스타 모양이든 뭐가 됐든 뭐랄까 뭐 서클이 됐든 아니면 뭐 별표가 됐든 뭐 네모가 됐든 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그냥 표기를. 근데 덧셈이어도 이렇게 써도 돼요. 사실은 이렇게 써도 되는데 덧셈 형태여도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덧셈으로 이렇게 쓰면 조금 이상하잖아, 의미가. 그치? 그래서 덧셈일 때는 n 곱하기 g 이런 식으로 쓰도록 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연산이 플러스일 때는 특별히 n 곱하기 g 형태로 씁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G에 있는 덧셈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GN 스타에 곱셈군이 있는데 GN 스타 곱셈군이 있는데 GN이라 합시다. 여기에서 2의 거듭 연산, 그러니까 덧셈이죠. 거듭 덧셈은 2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n번 했다 해볼까, n번? n번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건 뭔가 이상하잖아. 이게 거듭지옥 같잖아. 그치? 그래서 m 곱하기 2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됐죠? 얘는 이제 거듭해서 곱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2의 거듭 곱셈은 2를 이렇게 n번 곱한 게 되지? n번? 2의 m제곱 이렇게 쓰는 거지. 그리고 이게 스타 이런 거도 괜찮아. 우리 저번 시간 했던 x 스타 이런 거 있죠? x 스타? 요거에 a의 거듭 연산 A 스타 이렇게 되겠지. A 스타 A까지 M번. 요거를 A의 M제곱 이렇게 쓴다. 그냥 약속이야, 약속. 괜찮죠? 그래서 이제 군의 원소를 n번 거듭하여 연산한 거를 D의 n제곱으로 쓰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곱이란 뜻이 아니야. 제곱이란 뜻이 아니라 n제곱이란 뜻이 아니라 n번 거듭해서 연산했다 라는 뜻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호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G의 인버스를 n번 거듭해서 연산한 거는 G의 마이너스 n제곱으로 씁니다. 그리고 G의 0제곱은 항등원으로 정의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n이 정수일 때 G의 n제곱이라는 친구를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닫혀있기 때문에 G를 아무리 몇 번을 연산을 해도 이게 닫혀있으니까 이만큼이 G의 원소, 또 이만큼이 G의 원소, 이만큼이 G의 원소일 거야, 계속. 그래서 G의 n제곱은 항상 G의 원소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군의 원소를 거듭 연산한 원소는 다시 군의 원소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됐지?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안 어렵지?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하고 있는 거라서. 오케이, 좋아요. 문제 1번 볼게요. 문제 1번 보면은 연산 MNC 위의 연산을 브래킷 AB는 AB-B로 정의를 했대요. AB-B로 정의를 했대요. 일단 이거는 연산이 되긴 하겠죠? 연산이 되긴 하겠지? 연산이 되긴 하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는으로 썼다는 거는 당연히 하나가 나온다는 거고, 색으로 썼다는 건 하나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행렬이기 때문에 다시 행렬이 되기 때문에 연산이 됩니다. 닫혀있기 때문에. 근데 결합법칙이 성립하네요. 결합법칙이 성립할까? 해보면 되지, 해보면. A, B랑 C랑 그리고 A랑 BC랑 이렇게 했는데 같냐? 해보면 되죠? 근데 이게 보면은 AB-BA에 C를 하면 AB-BA에
C 마이너스 C에 AB 마이너스 BA죠? 그래서 이게 이게 아마 항이 더 살아있을 거야, 그치? ABC에 BAC에 이게 왜냐면 행렬은 교환 법칙이 안 되니까 CAB에 CBA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게 너무 간격이 좁다. 그리고 A에다가 BC-CA A에 BC-CA에 BC-CA 아니 BC-CB죠? CB A 해주면 ABC ACB BCA CBA 다 이렇게 되는데 비교해주면 요만큼은 날아가거든? 요만큼은 날아가는데 요만큼이 달라요. 교환 법칙이 안 되니까 행렬은 안 되기 때문에 결합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됐죠? 근데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은 그냥 군이 안 되는 거네요? 그치? 아니 결합법칙 성립하지 않으면은 군이라고 안 한다며요, 선생님.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MN의 C 위에다가 이 브래킷을 주면은 군이 안 됩니다. 군이 안 되는데 얘를 다루는 학문이 있어요. 군이 안 되는데 얘를 다루는 학문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리대수라고 합니다. 리대수. 리알제브라. 이거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알아보세요. 리알제브라라고 하는데 얘가 결합 법칙은 안 되지만 그 야코비안 법칙이 성립하거든요. 결합 법칙은 안 되지만 야코비안 법칙은 성립해서 그걸 가지고 성질을 이끌어내고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좀 물리에서 많이 쓸 거예요. 물리에서. 양자역학 얘기 나왔는데 양자역학에 쓸 거고 일단 리대수에 쓸 겁니다. 리대수. 아니면 편미분방정식 이런 거에 쓸 수도 있고 알고만 계세요. 군 G는 문제 2번 임의의 G에 대해서 얘가 성립함을 증명을 하래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이상하다. 이것도 행렬에서 본 것 같은데? 나 이상하다. 대학할 때 봤었죠. 대학할 때. 얘를 n제곱을 해주면 이거는 쉽죠? 이거는 자세하게 증명하진 않을 거고 어떤 법칙이 쓰이는지만 좀 보면은 이게 일단은 뭘까? 결합법칙이겠죠? 결합법칙 해가지고 항등원 날라가서 요만큼만 남겠죠? n이 자연수일 때
n이 0일 때는, n이 0일 때는, 0일 때는, 0일 때는 그냥 항등원 될 거고, 요번의 정의 때문에, 요번의 정의 때문에 항등원 되고요. 그 다음에 n이 음수다. n이 음수다. 하면은, 이거 아까 배운 성질 있지? 아까 배운 성질? n이 음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n이 음수라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n. 근데 생각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아까 정의에 따르면, 여건의 n제곱이라 했잖아. 여건의 n제곱. 여건의 n제곱이니까, 우리 아까 배운 성질 있지? 아까 배운 성질? 뒤집는다는 거. H 인버스에 G 인버스에 H의 n제곱. 이렇게 되니까 H 인버스에 G 인버스의 n제곱 H 이렇게 남겠지? 그래서 H 인버스에 G의 마이너스 n제곱의 H 이렇게 남겠죠? 그 똑같이 마이너스 n제곱을 해도 안에만 제곱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모든 정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하는 거예요. 됐니? 됐을까? 해서 알아두세요. 이렇게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연산도 있다는 거. 이게 약간 연산이면은 아니 연산이면은 무조건 결합법칙 성립하는 거 아니야? 싶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연산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 브레켄 연산은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생겨.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하냐 여기를 먼저 하냐 그 우선순위가 생기죠, 딱 봐도. 이렇게 우선순위가 생기는 연산은 결합법칙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면 돼. 근데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연산은 좀 생각하기 어렵긴 해요. 진짜 드물지. 생각하기가. 좋습니다. 안 어렵죠? 여기까지? 할만하죠? 이제 부분군인데 일단 생각열기를 한번 보면은 생각열기 복수술 곱셈군이 있을 때 우주랑 아람이가 나눈 대화다. 우주가 그랬는데 C 곱셈군 C의 부분 집합인 단위 복수수의 집합에다가 복수수의 곱셈을 정의하면 군을 이루더라. 선생님께서 단위 복수수의 곱셈은 동경 회자 나타난다 하셨잖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복수표면 이렇게 있을 때 단위원이 있어. 단위 믿으세요? 단위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C 곱셈군의 부분집합으로 요 단위원, 요 단위복수수의 집합, 단위복수수의 집합 이거를 고려를 해봤는데 여기에서 똑같이 복소수 곱셈을 주면은 군을 이루죠? 군 이루지? 왜냐면 회전이니까 이 안에서만 빙글빙글 돌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닫혀있고 항등원도 있다. 항등원도 1이라고 있고 여건도 이제 여기는 켤레복소수 여건이 되겠지? 켤레복소수 1이니까 그래서 항등원이 1이고 여건이 켤레복소수여서 요렇게 아주 잘 군을 줄 수가 있습니다. 군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치? 이게 이제 우주가 생각한 거예요. 우주가 생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아람이는 C 곱셈군의 부분집합으로 엔타 단위근 집합을 생각을 했더니 얘도 군을 이룬대. 단위근도 결국에는 다 믿으세요. n등분이에요. n등분 믿으세요. n등분을 했을 때 요 제타를 제타 제곱 제타 세제곱 이렇게 해서 제타 n-1제곱까지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에다가 복소수의 곱셈을 주면은 당연히 연산은 될 거고 닫혀있으니까 닫혀있죠? 여기 안에서만 건너다닐 거 아니야. 그치? 될 거고 항등원 1 있고요. 항등원 1 있고 여거는 뭐냐 하면 여거는 내가 제타의 k면 제타의 n-k가 여건이 되겠죠? 맞지? 그래서 항등원도 있고 여건도 있고 그래서 군을 이루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주 똘똘하죠? 아주 똘똘해. 근데 그렇다면은 군의 항등원을 포함한 부분집합은 항상 군을 이루는 걸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부분집합 아무거나 갖고 와도 군이 되는 건가? 근데 이거는 조금 많이 오바했죠? 부분집합 아무거나 이루진 않겠지. 항등원을 포함한다고 해서 이게 다 군이 될까? 항등원을 포함한다고 해서 다 군이 될까? 그랬더니 우주가 그건 아닌 것 같아. 단호.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절대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크지 않은 복소수의 집합에다가 복소수의 곱셈을 정의하면 연산이 되는데 그리고 항등원도 있는데 여건이 없더라고. 자 볼게요. 우주가 어떤 부분집합을 잡았냐면 절대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이 구멍 뚫린 원판을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 구멍 뚫린 원판을 생각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다 곱셈을 준대요.
여기에다 곱셈을 준대. 야, 그러면 연산은 되나요, 연산? 연산 되니? 연산 되죠? 왜냐면은 얘네가 크기가 그 복수 절대값이 다 1보다 작잖아. 그치? 절대값이 1보다 작아. 그래서 얘랑 이제 G1, G2를 곱해주면 절대값이 여전히 1보다 작아집니다. 그치? 맞죠? 그래서 연산은 돼요. 연산은 되는데 그리고 항등원도 있어. 항등원도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항등원도 있는데 여건이 있을까? 여건이 있을까? 보면 G의 여건을 G분의 1이라고 할 텐데 근데 G분의 1이 크기가 어때? 크기가 1보다 커지죠? 맞지? G분의 1의 크기가 커지지 1보다? 그래서 여기를 빠져나가잖아. 여건이 없다는 거 여기에. 그래서 얘가 연산도 되고 항등원도 있는데 여건이 없네? 이거 군이 아니잖아. 맞지? 군이 아니잖아. 아니 항등원만 있으면은 아니 연산만 되면은 연산 되고 항등원 있으면은 군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항등원을 가진다고 또는 연산을 그대로 갖는다고 해서 군이 되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부군집합이 다시 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게 좀 궁금해질 수가 있겠죠? 부군집합이 다시 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지? 이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잖아, 그쵸? 뭔가 셋다 느낌이 군이 될 것 같은데 얘네만 되고 얘는 안 되거든? 와, 생각 열렸어요. 감사해요. 아, 나의 억강력이어 통했구나. 다행이다. 아, 그러면 일단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 군이 있습니다. 군이 있어요. 근데 군에 내가 부분집합을 생각을 할 거야. 부분집합. 부분집합은 고등학교에선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지? 근데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왜냐면 부분집합은 등호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자, H가 G의 부분집합이에요. 아, 그럴 때 우리가 H에다가 연산을 똑같이 G의 연산을 똑같이 줄 거 똑같이 줄 건데 아니 그러면은 똑같이 줄 수 있으려면 이게 연산이 돼야 되잖아. 연산이 돼야 하잖아. 돼야 하잖아요? 아, 연산이 된다는 건 뭐야? 아, 얘가 지금 G 곱하기 G에서 G로 가는 함수인데 근데 H 곱하기 H에서 H로 가는 함수 로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로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치?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서는 함수야. 여기에서 함수인 거 오케이. 근데 h에서 연산이 되려면은 이렇게 줄였을 때도 함수가 돼야 돼요. 그치? 그래서 일단은 다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우선은 어떤 함수가 있을 때 함수 x에서 y로 간 함수가 있을 때 x의 부분집합 a를 잡아요. x의 부분집합 a에 대해서 우리가 f a에서 y로 가는 걸 똑같이 잡을 거야. 똑같이. 근데 이거는 정의역이 달라졌으니까 F라고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X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내는 함수야. 근데 요만큼만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보내고. 근데 얘는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야. F에다가 이렇게 짝대기 긋고 A 이렇게 쓸 거예요. 정의역을 A로 줄였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정의한 함수는 F 짝대기 A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A가 A의 원소일 때. 이런 기호를 써요. 그래서 A의 원소일 때는 그냥 F를 따라가서 간다는 뜻이에요. 이 함수는. F 짝대기 A라는 친구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만 떼서 보는 거. 요만큼만 떼가지고 요만큼만 떼서 본 함수를 이렇게 정의했다는 뜻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한함수라고 해요. 제한함수라고 하는데 자, 우리 G에서의 연산은 G 곱하기 G에서 G로 가는 함수라 했어. 맞지? 근데 H가 G의 부분집합이면 H 곱하기 H도 G 곱하기 G의 부분집합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를 H 곱하기 H로 축소를 하는 거야. 축소를 해요. 근데 축소한다고 해서 다 연산이 되는 건 아니고 이 축소한 이 함수가 이 제한함수가 치역이 H의 부분집합일 때. 그러니까 지금 H 곱하기 H에서 G로 가는 함수인데 이게 전부 다 H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함수의 치역이 H의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얘네를 다 이 점 연산으로 보냈을 때 다 H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됐죠? 자, 이러면은 우리가 요 점을 H 위의 연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라 할 수가 있게 된다. 됐죠? 조금 어렵죠? 좀 어려운데 예시를 좀 봐서 생각을 하면 이런 뜻의 예시가 우리가 Q 위에 덧셈 연산이
주어진 쿤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덧셈 연산 아니고 스타라고 하자, 스타. 스타라고 한 연산이 있는데 이 스타라고 한 연산은 m 스타 n을 하면 pm과 qn의 중점이 나옵니다. 중점의 좌표.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은 이거는 q 위에 연산 맞죠? 이거 q 위에 연산 맞지? 맞지? 유리수 위 연산 맞죠? 왜냐면은 하나씩 정의되고 PM, Q, P, M, Q, N 수직선 위에 있는 점 그러면은 여기 자 이렇게 하면은 Q 위 연산이 되죠? 유리수 위 연산 왜냐면 하나씩 되고 닫혀 있으니까 연산이 됩니다. 우리 유리수점과 유리수점의 중점은 다시 유리수점일 거 아니야. 그치? 연산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G로 줄인다는 거, G로. 정수로. 자, 정수로 줄이면은 지금 같은 정의를 따른다고 하면 이 스타가 원래는 Q 곱하기 Q에서 Q로 가는 함수였는데 이거를 G 곱하기 G로 이렇게 축소를 합니다. 근데 제한함수 자체는 정의가 되겠는데 이거가 얘가 지금 치역이 G의 부분 집합이 되지 않죠. 대체 왜요? 보면은 1이랑 2의 스타는 2분의 3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건 G 없단 말이죠. 맞지? 그래서 제한함수는 저희가 되겠는데 치역이 G의 부분 집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G 위의 연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얘는 연산이 아닌 거야. 연산이 아니다. 맞죠? 닫혀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맞지? 잘 정의되는 거는 똑같이 물려받겠지만 근데 닫혀있는 거는 물려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맞지? Q 스타에서 G는 스타가 연산이 아니다. 그쵸? G 위에서는 연산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Q 스타에서 부분 집합 G는 스타를 연산으로 가질 수 없죠. 이거 다행이다. 휴.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H 곱하기 H 중에서 하나라도 H를 넘어가면은 G에는 속해도 부분권이 아니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어서 해보면 G의 부분집합 H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요 G의 연산 있죠? 요 G의 연산이 H 위의 연산도 되고 그리고 이 연산에 대해서 군의 세 가지 조건 있죠? 군의 세 가지 조건 만족하면 우리가 얘를 우리가 부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G의 부분권이다. 됐죠? 그래서 이걸 기호로 H 부등호 쓴 거 부등호 G 이렇게 했습니다. 부등호를 써서 부분권이라는 걸 나타내도록 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사실 이거는 세 가지까지 만족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 일단 G가 요 점에 대해서 결합은 성립하잖아요. 결합은 성립하지? 근데 결합 법칙은 임의의 원수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없다. 그냥 그 등식이었잖아. 임의의 원소에 대해 성립한 등식이었잖아? 그러니까 H의 원소에 대해서도 당연히 성립하겠죠, 결합 법칙은? 그래서 두 가지 뭐냐면은 항등원 요것만 확인을 해주면 돼요. 항등원 요거. 이것만 확인해주면 되고 또 연산이 된다. 연산이 되려면은 잘 정의되고 닫혀 있어야 되는데 근데 G가 군이라며. 그러면은 얘는 함수 맞지? 함수 맞죠? 그래서 잘 정의는 되겠죠? 그러니까 X가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가 두 개를 쏘진 않겠지?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닫혀 있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거는 세 개인 거야, 세 개. 부분군인 걸 확인할 때는 요 세 개만 확인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만족하면 우리는 부분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자, 이거를 이용을 해주면 우리가 C 덧셈군이 있습니다. C 덧셈군이 있는데 여기서 C의 부분집합 실수 R을 생각을 해요. 자, R 덧셈군 될까요? 안 될까요? R 덧셈군 되겠지? 실수만 더했는데 복수수가 나올 수가 없겠죠? 허수가? 그치? 됩니다. 그래서 항쟁원도 0이 있고 항쟁원 0이에요. 항쟁원 0이고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A. 이거 닫혀 있으니까 부분군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Q. 자, Q는 유리수는 덧셈군 될까요? 유리수 덧셈군 닫혀있는지 닫혀있죠?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더하면 유리수죠? 유리 닫혀있고 0 있고 마이너스 유리수 있죠?
자, 그리고 정수. 자, 정수 더 센 건 될까요? 안 될까요? 정수랑 정수 더하면 정수? 닫혀있죠? 0 있죠? 마이너스 정수, 정수죠? 정수. 자, 그러면은 자연수는 될까요? 자연수 더 센 건 될까요? 여건이 없어 보여. 맞지? 인간은 왜 안 된다 해야 돼? 닫혀있죠. 닫혀있지. 근데 항쟁원이 없어, 항쟁원이. 항쟁원이 없어. 0이 없잖아. 맞아, 여건도 없어요. 여건도 없고. 여건도 없는데 일단 항쟁원에서 컷이죠. 항쟁원에서 컷이야. 그래서 부분근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셈군. 자, 곱셈군. 자, 0이 아닌 복소수의 곱셈군. 네, 부분군 0이 아닌 실수. 될까요? 안 될까요? 0이 아닌 복소수의 곱셈군에 부분 집합 0이 아닌 실수. 0이 아닌 실수는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죠? 실수 곱하기 실수 실수고 항정은 1이고 여건 역수죠? 그리고 0이 아닌 유리수. 0이 아닌 유리수 부분군 될까 안 될까요? 닫혀있죠?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곱해주면은 닫혀있고 1도 있고 역수 있으니까. 아, 그런데 0이 아닌 정수는 될까요? 부분군이? 0이 아닌 정수는 될까? 여건이 없어요. 그쵸? 곱셈군이 안 되죠? 이렇게 됩니다. 아주 좋아요. 아, 그리고 아까 누가 했던 거 우주가 말했던 거 있잖아. 우주가 말했던 거 단위 복소수의 집합. 단위 복소수의 집합에 복소수의 곱셈을 주면 부분군 된다 했죠? 부분군 된다 했지.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쓰냐면 우리가 이거를 S의 원이다 이렇게 쓰거든요. 단위 복소수의 집합, 단위원. 단위원 이렇게 해서 단위원. S1. 그래서 S1은 요시 0이 아닌 복소수의 부분군이 됩니다. 1은 반지름인가요? 아, 반지름 아니에요. 반지름 아니고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차원이요, 차원. 그러니까 코사인 t, 사인 t잖아. 그래서 t가 지금 1차원이죠? 맞지? 코사인 t, 사인 t에서 차원이 하나만 필요하니까. 매개 변수의 차원이라 생각함. 매개 변수의 차원. 이 정도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9는 나중에 하겠지만 9는 S2가 돼요. 9는 S2. 9는 표현하려면은 매개 변수 2개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 차원이라 생각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뮤 n이라는 애는 우리가 n차 단위근의 집합이라 할 거예요. 뮤 n을 n차 단위근의 집합이라고 하면 이렇게 부분분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부분분 어떤 개념인지 알겠지? 좋습니다. 그래서 부분군인지 확인할 때는 뭐뭐뭐만 확인하면 된다? 어떤지랑 어떤 거랑 어떤 거? 항역. 그치, 닫혀있는지 항불원 요건. 그치? 맞죠? 좋아요. 자, 그런데 그것도 안 해도 돼. 그것도 안 해도 되는 엄청난 정리가 있어요. 닫혀있는지 항쟁원 여건을 하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는 정리. 뭐냐면은 닫혀있다 항쟁원 여건 이것만 알 수 있으면 되잖아. 뭐만 보면 되냐면 이미 AB에 대해서 AB 인버스. 근데 B 인버스가 H인지 모르잖아요. 혹시 모르지? 왜냐면은 얘는 지금 분의 원소니까. B 인버스가 G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이럴 수도 있어. 몰라. 그쵸? 이럴 수도 있고 얘가 지금 G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계산은 할 수 있잖아. 계산은. 그러니까 G에 속할 수 있는데 G에 속할 수 있는 거는 배제하고 계산은 할 수 있잖아. 왜냐면 G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AB 인버스를 계산은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G가 군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AB 인버스를 계산은 할 수 있어. 당연히.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얘가 H에 속하면 AB 역수 아니 A 곱하기 B의 역수 A랑 B의 역수 B의 역수 계산할 수 있고 A 계산할 수 있고 그걸 곱한 것도 계산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얘가 H에 속하면 H가 G의 부분군이 돼요. 그러니까 닫혀있는지 항쟁원 여건을 다 생각해볼 필요 없이 이것만 판정을 해줘도 부분군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 문장 안에 닫혀있다 항쟁원 여건이 다 내포돼 있다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이 한 문장 안에 닫혀있다 항쟁원 있다 여건이 다 있다 이게 전부 다 내포가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지?
일단 AB 인버스는 이게 보면은 A랑 B를 곱해요. 근데 얘는 A랑 B 인버스의 인버스잖아? 그치? 근데 이 조건이 뭘 가져와도 이런 꼬리기만 하면은 뭐 곱하기 뭐의 인버스 꼬리기만 하면 다 H에 들어간다며. 닫혀 있는 거고 다음에 A의 A 인버스 A의 A 인버스도 뭐 곱하기 뭐의 역원꼴이잖아. 그래서 인거트 다 H에 포함된다며. 그래서 얘도 H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상대원이죠? 상대원이고, 그리고 여거는 당연히 2의 인버스 2의 B 인버스. 그러니까 뭐 곱하기 뭐의 여건꼴이면 다 H에 있다고 했으니까 여건도 있는 거지. H에. 그래서 요 문장이 요 임의의 AB에 대해서 A와 B 인버스가 H에 있다는 요 문장이 요 세 가지를 전부 내포하고 있다. 우리 인거 물어본 거지. 요렇게 해도 괜찮나요? 요렇게 해도? 요걸 판정해도 괜찮나요? 상관없습니다. 모듈 원소를 다 해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 발렛 찾아서 증명할 때? 그렇게 해도 괜찮고, 근데 실제로 좀 복잡한 부분군인지를 볼 때는 이걸로 보이는 게 좀 빠릅니다. 근데 그건 수학과가 하는 거니까. 실제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요 지엔 법N에 대한 덧셈군을 공부를 했는데 여기에 부분집합, 우리 GN의 부분집합이 MGN이라 했잖아. MGN. 근데 얘가 부분군도 되거든요. 얘가 부분군이 됩니다. 이거를 볼 때 실제로 이 정리를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왜 부분군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G8 0123 땡땡땡 7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2의 G8은 0246 이렇게 되죠? 0246. 근데 똑같은 연산에 대해서 2의 배수만 나오니까 닫혀있죠? 닫혀있고, 항정은 0 있고, 여건도 이제 이렇게 등차수열로 해주면은 반대편에 있는 것 더해주면 되잖아. 여건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일반적인 MN에 대해서 증명을 할 때 이 정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하려면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잖아. 됐죠? 정리해주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정리해주면, 우리가 군이 있을 때 군의 부분집합이 있어요. 여기다가 연산을 똑같이 줘도, 그러니까 G의 연산을 H에 줘도 그게 다시 연산이 되면은 H 연산이라고 하는데, 얘가 만약 군을 이루면은 얘를 G의 부분군이라고 한다. 부분군이라고 하고 기호로 요렇게 했습니다. 괜찮죠? 근데 여기서 군을 이루려면은 어떤 조건만 보면 된다? 어떤 조건만? 세 개 뭐였지? 닫혀있다, 항쟁원 여부. 그치, 닫혀있다. 항쟁원 여권. 요것만 체크해도 상관이 없더라. 근데 요 1, 2, 3을 전부 다 내포하는 문장이 있었다. 1, 2, 3을 전부 내포하는 문장이 뭐였냐면 요거였습니다. 이미 AB에 대해서 AB 인버스가 H에 포함된다. 이게 전부 내포된 문장이다.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자, 우리가 확인한 게 요거랑 요거 이거 확인했죠? 우리 같이? 이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이랑 얘를 좀 볼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일단은 마지막 시간에 D의 스타라는 애를 봤었어요. 얘는 뭐였냐면은 DN의 원소 중에서 N과 서로소인 거였지? GN의 원소 중에 N과 서로소인 였잖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곱셈을 주면, 법 N에 대한 곱셈을 주면은 군이 된다고 했었죠? 곱셈군이라 했었는데, 우리가 이런 기호를 쓴다고 했었어. 이런 기호. 얘가 뭐였냐면은 A의 거듭 제곱을 다 모은 거였죠? A의 거듭 제곱을 전부 모은 거였습니다. 아, 생성. 근데 얘가, 요 A가 GCD, 그러니까 N과 서로소면은 얘가 부분집합이 된다고 했죠? 왜냐면 N과 서로소인 것과 N과 서로소인 걸 곱하면 다시 서로소니까. 그래서 인거 가지고 원시근이다 뭐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치? 이게 같아지면 원시근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되는데, 이게 부분집합이 아니라 부분군도 되냐? 인 거예요. 부분군도 되냐? 부분집합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된다는 거예요. 된다. 닫혀있겠죠? 당연히 A의 거듭 제곱 꼴만 나오니까 닫혀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항쟁원 1이겠죠? 1?
1일 거고. 요거는 그치, 지수가 순환하니까. 맞죠? 요건도 분명 있을 거야. A의 K면은 A의 파이의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지? N 마이너스 K 아니지. A 파이의 마이너스 K. 이렇게 있겠죠? 해서 도움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SN 저번 시간 우리가 SN이라는 군을 정의했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한다 했지 용어를? N차 무슨 군? N차 S. S니까 단위근? N차 대칭군. 그쵸? 일단 대칭군. N차 대칭군. 우리가 N차 대칭군의 용어인데요, 이거는. N차 대칭군의 부분군을 치환군이라고 할까, 치환군. SN은 치환의 모임이잖아. 그래서 SN의 부분군을 치환군이라고 할 거고, 용어예요. 이 치환군 중에서 짝치환만 모은 거 있죠? 짝치환만? 이거를 AN이라고 쓰는데 시그마 SN인데 시그마 F가 플러스 1이야. 이거 짝치환이란 뜻이죠? 기억나니 얘들아? 여기 짝치환만 모은 집합이 있어요. AN이라고 써요. 여기에다가 똑같은 연산을 주면, 합성 연산을 주면은 군이 됩니다. 그러니까 치환군 중에서 짝치환만 모아서 만든 치환군을 우리가 N차 교대군이라고 해요. N차 교대군. 선생님 이거 왜 부분군이에요? 이거 왜 부분군이죠? 왜냐면은 짝치환 합성은 짝치환이잖아, 그치? 닫혀있고 짝치환 합성 짝치환이고 그리고 합성에 대해서 항등치환은 짝치환으로 정의한다 했지? 항등치환 항등원이고 역치환도 당연히 짝수계 치환에 아니 짝치환의 역천이니까 여전히 짝수계겠죠? 그래서 이게 부분군이 됩니다. 근데 하지만 홀치환만 모은 건 안 되겠죠? 이게 홀치환만 모으게 되면은 홀치환과 홀치환을 합성을 하면 짝치환이 될 수 있잖아. 그쵸? 홀치환은 짝치환이기 때문에 닫혀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홀치환을 모은 애들은 부분군이 안 되고 짝치환만 모아주면은 부분군이 된다. 그래서 이 짝치환만 모은 치환군을 우리가 교대군이라고 한다. 라는 거. 됐죠? 어렵지, 얘들아. 이렇게 또 미수는 못하는구나. 또 미수는 못하네. 머리에 쏙쏙 박혀요?
다행이다. 휴. 자, 문제 3번은 숙제. 문제 3번 숙제. 문제 3번 숙제야, 숙제. 숙제고, 이거는, 이거의 이름을 맞춰오면 되겠습니다. 이름까지 맞춰오세요. 큐의 이름까지. 욕심 4가지 경우를 해야 되는 거냐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회전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이름 맞춰오세요. 지엘이 역행렬. 맞아, 역행렬 있는 거. 자, 문제 4번 볼게요. 문제 4번. 문제 4번. S3가 아벨곤이 아니지만, 구분군 아벨곤이다를 보이세요. 우리 S3는 원소가 뭐뭐 있더라? S3 원소. 일단 항등치원. 항등치원. 1, 2, 2, 3, 1, 3, 1, 3, 1, 2, 3, 1, 3, 2. 이게 6개겠죠, 여러분? 얘가 아벨곤이 아님을 보이래. 아벨곤이 아님을 보이세요. 아벨곤이 아닌 걸 보이는 건 쉽지? 1, 2, 3. 1, 2, 3 해주면 다들 이거 기억나요, 여러분? GPT 멍청해서 싫어. 아, 근데 이런 거는 잘해주잖아. 2, 3, 1, 2. 같은지를 봐보면 얘는 지금 1이 2로 가고 끝이죠? 1이 2로 가고 끝이고 2는 3으로 갔다가 끝이고요. 3은 2로 갔다가 1로 가죠? 이렇게 되는데 얘는 2가 1로 가고 그리고 1이 2로 가고 3은 2로 가고 1이 2로 가고 2가 또 3으로 가죠? 3은 2로 갑니다. 다르죠? 결과가? 이렇게 관리를 될 수가 있어요. 됐지? 아벨곤이 아니다. 를 알았는데, 근데, 이 부분군 A3가 아벨곤임을 보이래요. A3는 딱치만 모은 거니까, 항등치환이랑 1, 3이 1, 2, 3이죠? 얘가 아벨군인 걸 보려면 이거는 사실 표를 그리는 게 빨라. 표 1, 1, 3, 2 1, 2, 3 1, 1, 3, 2 1, 2, 3 자, 이렇게 해주면 여기는 다 항등원일 거고 항등천일 거고 여기는 항등원이랑 곱한 거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해서 사실은 여기만 채워주면 끝나요. 여기만 채워주면 끝납니다. 근데 1, 3이랑 1, 2, 3이랑 합성을 한 걸 생각을 해보면 1, 3이랑 1, 2, 3. 자, 얘도 1, 2, 3 어디로 가는지 보면 되겠지? 1은 2로 가고 2로 가고 그 다음에 2는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쓰니까 쪼갭시다 요거를. 일, 3이가 1, 2, 1, 3이죠? 얘는 1, 3, 1, 2. 그래서 1, 3이 1, 2, 3 해주면 1, 2, 1, 3 1, 3, 1, 2. 근데 이거 요만큼 항등원이죠. 항등치환. 그치? 항등치환 또 요만큼도 항등치환 해서 항등치환이 됩니다. 확실히 호환분해가 짱이네요. 그 다음 1, 2, 3 1, 3이죠. 1, 3이죠. 1, 3 1, 2 1, 2, 1, 3이니까 요게 항등치환 또 요만큼도 항등치환 요렇게 된다. 그래서 아벨곤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지금 똑같죠? 그러니까 아벨곤인 걸 확인하는 건 뭐냐면은 연산표를 그려서 이게 대칭이 되면 돼요, 대칭이. 요 대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은 똑같다는 거잖아. 이게 A고 B면은 그치? 대칭이 되면은 연산표를 그렸을 때 대칭이 되면은 아벨곤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1주차 퀴즈에서 이거 알려주셨구나. 맞아요. 연산표 그리는 거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벨곤이다. 를 보일 수가 있어요, 쉽게. 문제 4번 이렇게 했고, 문제 3번은 숙제. 문제 3번은 과학에서 많이 쓰는 문이니까 알아오세요. Oh, yes.